간만입니다. 더 시저입니다. 먼저 오늘 아침 장마감부터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합세로 마무리 지었으나 우리 쏙슬만 필라델피아 반도체만 상당히 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살짝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프리장에서까지는 굉장히 좋았고 장 초반까지도 나쁘지 않았는데 장중에 굉장히 또 장중 조정을 주면서 S&P 500도 그렇고요. 장중에 조정을 줘버렸네. 본래는 그날 당일에 조정을 주면서 살짝 며칠 더 조정을 주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장중 조정이 마무리가 돼버리면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좋은 흐름이죠.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역시 장중에 조금 내리긴 했으나 워낙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시 말아 올리면서 굉장히 큰 상승으로 마무리해줬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좋은 흐름입니다. 제가 영상을 만들고 있는 7시가 넘어가는 현재 나스닥 선물은 역시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연속 실업 청구 건수가 나왔죠. 예보보다 조금 낮은, 이전보다는 조금 높았지만 신규 실업 청구 건수 또한 예보보다 낮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직도 미국은 강하다. 파월이 원하는 고용이 좀 더 침체되는 현상은 아직은 아니다. 물론 파월이 금리 인상 사실상 종료 선언을 하고 금리 인하를 내년에 예고하는 발언을 했지만 당장 내년 1월에 금리 인하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물가가 둔화되거나 완벽하게 경기 침체 신호를 보여야 경기 침체를 스무스하게 막기 위해서 파월은 금리 인하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낼 것인데 이렇게 실업 청구 건수가 낮게 나오고 고용이 아직까지도 강하다고 하면 동결을 좀 더 유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공포지수 체크하겠습니다. 68로 나스닥이 올랐음에도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오르고 어쨌든 올랐음에도 공포지수는 내려갔네요. 러셀도 올랐고 개잡주들도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공포지수가 내려갔네요. 이게 무슨 일이죠? 익스트림 그리드 한번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얼마나 힘들게 왔는데 1년을 버텨왔는데 익스트림 그리드는 보고 매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12일 전에 영상을 하나 올렸죠. 나스닥의 폭탄 돌리기 패턴. 이 썸네일에 영상을 보면은 중간에 나스닥의 폭탄 돌리기 패턴이 나옵니다. 빅테크 상승, 중소형주 상승, 그리고 개잡주 급등, 개잡주 급락, 하락은 역순이다. 과도한 금액으로 베팅을 하면 안 되겠지만 소액이라면 지금도 개잡주에 베팅 가능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금 중소형주 및 개잡주가 개급등을 시작했습니다. 비관적으로 보고 좀 안 좋은 상황으로 봤을 때 나스닥의 폭탄 돌리기가 어쩌면 지금 끝날 수도 있다는 어떤 가능성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개잡주는 제가 시저스 멤버십 영상에 관심 종목 리스트에 다 올려드렸고요. 한참 전에요. 그리고 나스닥이 오르고 중소형주가 오르고 개잡주가 급등할 것이라고도 미리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들은 제가 매수를 하려고 관심 종목에 추가해 놓은 것이 아니라 나스닥의 흐름 체크용으로 관심 종목에 추가해 놓은 것입니다. 폭탄 돌리기 패턴을 체크하려고요. 왜 매수를 하지 않느냐? 이것보다 더 좋은 게 TQ와 쏙슬, 불주, 판구, 테슬라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이 종목들은 많이 올라도 나스닥이 조정이 오면은 죄다 반납을 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단타를 쳐야 된다. 단타를 쳐야 된다는 말은 무엇이냐? 밤을 새야 된다. 잠은 자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포지수가 71에서 68로 내렸기 때문에 저는 역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오늘 또 상승하거나 공포지수가 75를 돌파할 시 이제는 비중 10% 추가 매도하겠습니다. 끝없이 오르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포지수 매매법 참고하시고요. TQ가 올해 180%를 돌파했습니다. 근데 제 수익률은 197%죠. 아직까지는 이기고 있네요. 하지만 만약에 긍정적으로 봤을 때 TQ가 여기서 더 상승한다라고 한다면 제 수익률은 TQ한테 역전을 당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현금 비중을 좀 마련해 두었거든요. 최근에 몇 번 매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TQ한테 역전을 당한다라는 것이고요. TQ가 계속 오른다라고 한다면은 이 수익률 자체는 완벽하게 뒤질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끝없이 오르는 거는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일부 비중을 수익 실현한 것이죠. 푸덴코옵션을 보면은 0.71 제가 뭐라고 그랬죠? 저는 0.75에서 0.70 사이에서 또 한 번 매도를 할 거라고요. 오늘 만약에 또 상승을 보이면 저는 또 일부 비중을 매도할 겁니다. 계획대로 가는 거죠. 공포지수가 75가 안 되더라도 오늘 큰 상승을 보인다고 하면 일부 비중을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나스닥의 주봉을 보면요. 캔들이 이 위에 이렇게 굴곡진 선이 볼린저 밴드 상단입니다.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무려 주봉 차트가 주봉 캔들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한다. 돌파하면은 조정이 나고요. 여기서도 돌파하면은 살짝 조정이 나고요. 여기서도 돌파하면은 어쨌든 조정이 나옵니다. 볼린저 밴드 상단을 주봉 캔들이 돌파한다 라고 한다면은 일시적인 조정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그 이후에 시간이 많이 흐르면 뭐 훨씬 더 많이 오르긴 하죠. 그래서
지금 나스닥의 급격한 상승에 엄청난 포모를 느끼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세요. 지금 급격히 따라잡는 것보다는 언젠가는 조정이 나오게 돼 있어요. 조정이 나와서 캔들이 21선, 주봉 21선이나 일봉 21선을 터치하고 지지하는 흐름이 나온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 엄청난 상승장이기 때문에 다시 터치하고 이렇게 오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조금 조정을 줄 때 좀 참다가 그때 또 한번 매수를 하는 거죠. 상승은 길고 롱은 길고 숏은 짧다. 상승은 길고 롱은 길고 숏은 짧다. 불변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물론 지금 사더라도 뭐 계속 존버하면은 수익을 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조정장에서 손절을 안 할 수 있는 자신 있으십니까? 쉽진 않습니다, 그게. 조정장에서 사면은 존버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아직 전 고점이 이전 고점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전 고점까지 다시 올릴 수 있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최고점에서 산다고 하면은 조정을 줄 때, 아, 여기가 혹시 최고점은 아닐까? 라는 공포감에 휩싸입니다.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손절이 나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스닥이 우상향이라는 것을 저는 철석같이 믿고 있지만 저도 만약에 무포 지선에서 여기서 산다고 하면 조정이 올 때 저도 손절할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오면은 매수를 하십시오. 지금 포모를 이기지 못해서 꼭대기에서 매수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숏롱, 숏롱 치지 마시고요, 여러분. 밤에 그냥 자세요. 확실한 자리가 왔을 때 매수를 실시하도록 하십시오. 이게 오늘 영상의 주제입니다.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환율은 볼린저 밴드를 터치하러 미친듯이 내려줘야 되는데 다시 오르고 있네요. 썩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빨간색 저항선은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스닥은 홀딩입니다. WTI 국제유가 간만에 3일 연속 올랐네요. 하지만 내려오고 있는 이평선 터치까지가 기술적 반등 구간이라고 했죠. 아직은 괜찮습니다. 테슬라 차트 보겠습니다. 아, 테슬라가 또 올랐어요. 아, 이거 오르면 안 되는데 자꾸만 오르네요. 그리고 단기 하방 지지선을 뚫어버렸네요. 좋은 신호죠? 그리고 중기 상방 저항선 근처까지 거의 도달했습니다. 중기 상방 저항선 자리도 같이 돌파를 했고요. 만약에 이 검정색 라인, 이 긴 검정색 라인을 다이렉트로 돌파한다 라고 한다면 안타깝게도 테슬라의 춤에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많은 물량을 모으지 못했는데 조금 안타깝지만 제 투자의 원칙은 급격하게 오를 때는 사지 않는다입니다. 그냥 여기서 샀고 여기서 한번 샀고요. 그 물량만 아쉽지만 가져가면서 약소한 수익을 즐기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테슬라, 내가 잘못했다. 네가 이렇게 빨리 왕의 신하가 될 줄은 몰랐어. 하지만 아직 네가 왕은 아니잖아. 조금만 더 기회를 줘라. 여러분, 이렇게 모아가는 매매는 편하게 가는 겁니다. 내려오면 좋아하고 올라가면 오히려 안 좋아하는, 여러분, 이런 매매를 해야 돼요. 여유 있는 매매, 분할 매수, 분할 매도입니다. TQ 차트 일봉 보겠습니다.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하고 위에 둥둥 떠있네요. 지난 6월과 7월의 급등장이었죠. 어떻습니까? 굉장히 데자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6월, 7월과 지금이 상당한 데자뷰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하고 조정을 보이고 다시 가고,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하고 조정을 보이고 다시 가고,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하고 조정을 보이고, 미친 조정을 한번 보이고요. 그리고 다시 가고. 이거의 반복이에요, 주식은. 그래서 반드시 한 달 또는 두 달 뒤, 반드시 다음 주 또는 빚을 내어 투자하고 있으신 분들은 지금이 매도 타이밍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장기 투자지 않습니까? 비중을 살짝 줄이고 다시 또 조정이 오면 또 사는 거죠. 왜냐면 3배니까요. 1배짜리는 그냥 쭉 가져가세요. 죽을 때까지 쭉 가져가시는데 우리는 3배짜리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매도를 못하고 조정을 쭉 맞으면은 상당히 계좌가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진짜 급한 돈으로 하시는 분들은 여기가 살짝 이익 실현 자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유 자금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매도를 하고 싶으면 비중 10%만 매도하시고 조정을 쳐맞는 거죠, 뭐. 조정을 쳐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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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도 쳐맞았고 계속 맞는 거예요, 원래. 주식을 하면서 조정을 맞기 싫어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주식을 하면 안 돼요. 그냥 적금을 해야죠. 주식을 하면요, 무조건 조정을 쳐맞아야 돼요. 그리고 조정에서 적절한 자리에서 추매를 하는 거죠. 그것의 반복입니다, 여러분. 속슬은 아주 그냥 돌았습니다, 아주 그냥. 이런 봉은 제가 주식을 하면서 몇 번 본 적이 없습니다. 속슬은 명확하게 정상이 아니에요, 지금. 그냥 돌은 차트입니다, 돌은 차트. 올해 6월에 한번 나왔었죠, 돌은 차트가. 여기서도 한번 돌고서 다시 살짝 조정을 주고 더 가고, 볼린저 밴드를 닿지도 않고 둥둥 떠있는 이 캔들. 지금도 볼린저 밴드를 닿지도 않고 둥둥 떠있는 이 캔들. 이 캔들, 이 캔들.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긴 어떻게 봅니까? 조정을 쳐맞는 거죠, 뭐. 불즈 황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숏의 일봉 보조지표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속스 같은 경우는 와, RSI가 23이네요. 여러분, 개별 종목에서 RSI가 뭐 23, 심하게는
10 이하로도 자주 떨어집니다. 근데 이 전체 지수가 RSI가 23이라는 것은 이거는 그렇습니다. SQQQ도 RSI가 27. 이것은 굉장히 또 숏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또 심란한 상황이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많은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키움 전사가 SQQQ에 또 단타를 치고 있다는 것. 물론 이 순매수 상황, 키움 전사의 순매수 상황은 실시간으로 바뀝니다. 또 장이 시작되거나 단 1시간 뒤에도 이 종목명은 바뀝니다. 하지만 현재 풀이장에서는 SQQQ를 키움 전사들이 사고 있다. 월가의 세력들은 개미가 몰리는 곳에 절대로 돈을 주지 않는다. 불변의 진리입니다. 풀이장은 일단 안심하고 가겠습니다. 코인의 공포지수 70이고요. 비트코인 어제 좋았는데 오늘 살짝 조정을 보이고 있네요. 이 전고점 라인에 상당한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굉장한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오늘 또 상당히 또 큰 조정을 보여주고요. 역시 이 전고점 라인은 상당한 저항대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한번 올라줬지만 굉장히 이 전고점을 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기간이 흘렀죠. 그리고 이 전고점을 돌파하면은 투더문, 여기서도 이 전고점 라인은 굉장히 돌파하기 힘들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전고점 라인을 돌파하면 투더문, 주식이나 코인의 차트는 이렇게 좀 봐야 됩니다.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이더리움이 전고점 라인을 돌파하고 투더문을 한다. 그것은 코인의 마지막 랠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저는 이더리움을 많이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전고점을 돌파하든 말든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소액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끝까지 한번 가보는 거죠. 뭐 끝까지 가는 거예요. 저는 많은 익절을 했기 때문에 뭐 다 잃어도, 물론 다 잃으면 좀 많이 슬프겠지만 어느 정도 좀 마이너스가 돼도 저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부분 익절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도지코인 좋지 않습니다. 여기서 좀 많이 익절할 걸 그랬습니다. 하지만 뭐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도지코인 아직 물량이 좀 많기 때문에. 마지막은 주식 명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욕심을 낼 때 겁을 내려 하고 다른 사람이 겁을 낼 때만 욕심을 부리곤 한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욕심을 낼 때 욕심을 내려 하고 다른 사람이 겁을 낼 때만 또 겁을 내죠. 워렌 버핏은 반대로 하지 않습니까? 제가 워렌 버핏, 찰리 먼거, 존 템플턴 이런 분들의 명언을 굉장히 참고하고 있어요. 그냥 단순 클로징 멘트로 쓰려고 계속 이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주식 대가들의 명언은 다 맞습니다. 다 정답이에요. 우리나라 속담이 은유적으로 사용하지만 다 정답인 것처럼요. 장기 투자자는 주식 대가들의 명언을 꼭 참고해야 됩니다. 그럼 오늘 나스닥이 조정이 나와도 저는 조정을 쳐맞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불금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